자, 그러면 이 랑케 역사학이 있는데요. 이 랑케 역사학 이전에 인제 그 남색책의 내용을 보면 그 역사학의 등장 배경을 인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민족주의 역사학 등장이나 남만주의 역사학 특징이나 그다음에 각국의 어떤 역사의 연구 전개 과정들을 인제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화교재에서는 요 내용을 적어 놨어요. 예.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파란 책에 보면 사변적 역사 교육하고 비판적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정리해 놨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인제 쭉 뺐고요.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분들은 역교는 심화 교재나 아니면 그 남색 책과 그래서 파란 책 관련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랑케 역사학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랑케 역사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 4-5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배경을 보면요. 보조가, 예, 고문서 연구학, 연대학, 고문학, 고문 판도학 등등등 이런 학문들은 이제 왜 필요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적 비판할 때 이제 필요하죠. 예, 외적 비판, 사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해. 어. 자,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등장으로 사용 역사 기록물의 진위 판별이 가능하고 그 문학적 담론과 과학적 담론이 구별돼요. 예전에는 인제 그 문학하고 과학이 동일했죠.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분리돼 나갔고 원래는 인제 역사는 문학이라는 인식이 고대로부터 쭉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바꿔 탔죠. 역사가 이제 문학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의 꽁트의 이론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수용하게 돼요, 실증주의를. 물론 이제 그 랑케의 실증주의와 꽁트의 실증주의는 또 달라요. 이 꽁트의 실증주의는 또 일반화를 추구하지만 랑케의 실증주의 일반화를 거부하고 법칙을 거부하고 개변을 추구하죠. 그래서 꽁트의 반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예. 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랑케는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을 제시해서 역사의 독립에 기여했다. 앞에서 얘기한 좀 역사를 근대 학문으로서 이제 독립시킨 사람이 랑케예요. 랑케가 인제 그 뭐냐면 사료 분석 방법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랑케를 인제 비판했던 사람들 있죠, 후에. 뭐 요 앞에서 감년론자라든지 신사계열 등등에도 요거는 뭐냐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죠. 예. 그래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랑케가 연구하는 것은 공적인 문헌사회야. 개인적 해석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는 연구할 수 있어도 뭔가 이제 뭐 문화사라든지 생활사라든지 이런 데 연구하기는 좀 약간 한계가 있다. 이게 랑케의 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보면 그 요 밑에부터 볼게요. 그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가 어떤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본래 어떤 상황인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 팩트 위주만 얘기해라. 어? 그래서 인제 오직 역사적 사실로만 하여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 이거죠. 그 역사가가 자기를 죽이는 걸 이제 랑케 용어가 자아소고라고 해. 어 자아소고를 통해서 객관주의적 사실주의적 태도를 뭐냐면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객관주의라는 거 있고 이게 주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관주의. 객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어떤 믿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객관주의라고요. 주관주의는 우리가 아무리 뭐냐면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도 결국에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게 주관주의야. 예. 이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요 용어 그래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된다. 오직 역사적 사실도 하여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이 랑케사학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요게 항상 언급돼 있었거든요. 예. 뭐 쉬운 내용이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역사 연구 대상은 이제 앞에서 공적인 문헌사로만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아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술은 이야기체다. 그 랑케하고 좀 이야기체하고 맞지가 않죠. 근데 랑케가 인제 요 부분은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이야기체를 이제 강조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 보편보다는 개별을 강조하잖아요, 개별 요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역사주의가 이제 역사에 적용되면 개별적인 사건을 되게 강조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건의 어떤 개별성, 개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추상은 철학의 길이고 개별은 세 역사다. 세계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루트파 신자예요. 이거는 이제 안 나와 있죠, 여기. 그 기본서에 보면 랑케가 "노트파 신자다."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예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 그 개론이나 다른 책들 보면 요 부분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랑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실에 뭐가 있다? 신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신의 입김이 서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을 알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연결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랑케가 말하는 인과관계는 법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의 원인이 되고 뒤에는 결과가 된다. 이런 거야. 그 어떤 법칙성 이런 거 상관없어. 그 주어진 것들 이제 를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하는 거야. 뭐 인과관계보다는 정확하면 상관관계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랑케는 일반화나 그다음에 법칙성 자체를 뭐냐면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인제 신사학 계열에서 이걸 비판하죠. 요거를.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의 개별성과 그다음에 사실 개체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다른 시대의 수단과 가정이 아니라 각 시대 독자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는 예전에 한번 시대 구분할 때도 언급했지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이제 근대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최초의 뭐 근대인 이렇게 이런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대에서 고대로 넘어가려고 했죠. 고대에서 연결하는데 중세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좀 약간 야만의 시대로 인식했고 고대와 근대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고 고대와 근대를 잇는 어떤 연결 시기 요 정도만 생각했어. 근데 요 랑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시대의 수단과 가정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고대와 근대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중세 나름대로 이 독자성이 있다. 고대와 중세와 근대가 동일하고 각각의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완결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중세도 나름대로 완결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 중세는 낭만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가 결합되고 중세 속에서 이제 독일의 정신, 민족 정신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랑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뭐예요? 독일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제 발굴된 독일 정신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갖고 공격을 통해서 이제 널리 그걸 전파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랑케의 교육은 또 독일의 어떤 학교 교육에 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요거죠. "역사는 과학과 예술인 동시에 공존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남색책의 내용을 보면 자 역사는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점에서 과학이야. 요때는 사회과학이죠. 근데 발견한 거 인식한 걸 재창조해서 서술하는 거. 내가 인제 뭐냐면 그걸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제 뭐냐 책으로 옮겨 갖고 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글 쓸 때 우리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딱딱한 글을 쓰면 사람들 안 읽겠죠. 왜 이 사람은 이제 널리 보급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독일 정신을 어떻게든 이제 학교 교육이나 뭐 대중들에게 보급시키는 데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뭐냐 내러티브 방식을 쓴 거야. 예술적으로 써야 돼.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편하게 내러티브 방식으로 인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랑케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는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점에서 과학이지만 발견한 걸 인식한 걸 재창조하고 서술하는 점에서 예술이다. 그래서 이 예술을 할 때 인제 뭐냐면
우리가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 교육의 영향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의 영향과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요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고, 어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랑케 같은 경우에는 남색 체계도 있고 또 파란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파란 책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자,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삼았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 랑케 자체가 포위생 국가주의자고 또 정치권과 연결돼 있고, 자기의 역사학을 이제 역사 성과, 독일 정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했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하여튼 그렇게 했죠. 자, 역사 교육의 목적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여서 사실 아는 것 자체가 있다. 정통적인 역사 교육은 이제 교훈을 강조했어. 요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선 팩트를 강조해. 팩트. 요즘 시대에 요게 강조해. 팩트. 어. 자, 그리고 역사적 인과관계가 역사 서술의 중요 원리이며 역사학습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 인과 원리라는 게 그게 법칙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건 개별적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앞에서 했지만 개별적 사실들은 그 신의 입김이 서려 있고, 우리가 인간이 개별적인 사실을 알면 뭐겠어요? 개별적 사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 어.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과적 관계라고 하지만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니고 앞에 상관관계하고 좀 비슷하다.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차이점을 얘기했죠, 예를 들면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법칙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신사학계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료적 가치를 인식한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 공적 문헌사. 요거게 이제 문제점하고 연결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사 중심으로 역사 소설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 학습을 하고, 그래서 민중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역사적 문제점은 또 역사의 맥락이나 구조를 파악이 결핍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억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구조란 말 자체가 후에 마르크스가 지창한 개념이죠.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 당시 구조도 몰랐는데 그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래의 그 저기 뭐야 후에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이 비판을 하니까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자, 역사적 의미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치중함으로써 암기주의 역사학습을 강조했고요. 공적인 문헌 사료 위주로 역사 서술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을 제약했다. 그러니까 민중사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사료를 다 깡그리 무시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어떤 역사만 강조했고,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고 후에 이제 신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뭐 제도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료들을 발굴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로 역사를 확대시켜 나갔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신실중주의. 앞에서 얘기했죠. 예. 신실중주의는 꽁트의 실존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야. 그래서 어디만 강조한다? 움직이는 학문, 동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학문, 정학. 그래서 자연과학 법칙처럼 주어진 거를 이용만 할 뿐이지 뭔가 좀 더 앞 단계 더 나은 사회에 뭐냐면 나가는 건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역사학을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고정된 형상을 보고 이 고정된 형상에 따라 법칙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어 꼭 그 신실증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실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포포가 유명해요, 포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라 열린사회의 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요 책 되게 제가 대학교 때 어 그 뭐냐면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그 시험 놔두고도 이제 시험 공부 다 포기하고 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 저는 약간 한 가지에 꽂히면 중요한 건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제껴 두고 이제 거기에 팔거든요.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요 포포가 인제 열린사회 적에서 얘기가 물론 열린사회 적이 인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예로서 자연과학적 어떤 법칙성이 또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법칙성이 적용되는 것처럼
역사도 포괄법칙이 적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법칙. 포괄법칙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 포포의 이론을 햄펠이 뭐냐면 다시 수용해서 역사학에 맞게 좀 뜯어 고쳤어.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포괄법칙 관련된 내용을 이 포포보다는 햄펠이 나와요. 햄펠. 햄펠이.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존주의라는 거 있죠. 교과서나 그다음에 인제 앞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역경 기본서에 실존주의 정리해 봤어요. 이게 똑같은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꽁트의 실존주의가 있고 랑케의 실존주의가 신실존주의가 이렇게 있는데, 자, 꽁트의 실존주의는 동학과 정학의 법칙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랑케의 실존주의는 꽁트의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꽁트의 반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법칙성을 추구하지 않아. 이건 법칙성을 추구하는데 개별성만 강조하고, 신실존주의도 꽁트의 실존주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디는 버리고 어디는 취한다? 예. 동학은 버리고 정학만 추구고, 있는 그대로의 형상을 자연과학처럼 법칙성을 이제 만들어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사형상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정학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회 형상을 만들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정학의 법칙성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 형상처럼 사회 형상도 똑같이 주어진 걸 이용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물상화라고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현재주의 역사가들이 등장해요. 현재주의 역사가들. 어. 요게 인제 있는데, 자, 이 현재주의 역사가들은 주로 인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접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접론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론이라는 철학과 그 간접론을 그 뭐냐면 영향을 역사가는 좀 구분하지만 하여튼 간접론은 좀 알아야 돼. 철학적 간접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 좀 해 드릴게요. 간접론이 뭐냐. 간접론이라는 것은 그 인식론의 하나죠. 예. 그럼 인식론이 뭐냐. 인식론이라는 건 지식이 어떻게 형성된 거를 연구하는 철학이에요. 예. 이걸 이제 뭐냐 인식론이라고 하죠. 예, 이게 어딨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서양사와 관련된 건데 고전적 인식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19 세기 때. 이게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까요? 경험론이 있고, 그다음에 합리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간접론이 있죠. 그래서 경험론은 영국에서 발전됐죠. 영국에 뭐 베이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백지인데 그 백지의 경험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 경험하면 하나하나 챙기면 쌓아가면서 뭐예요? 지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있고, 합리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신호부터 인제 하여튼 저기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선유 지식이라는 거 있죠. 불변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지식이 생성된다. 이런 거고, 간접론은 요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험론에서는 인간이 왜 죽느냐? 이건 우리가 인제 인간이 죽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걸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야. 합리론에서는 프랑스에서 인제 합리론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원래 인간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우리가 잠시 잊혀진 거야. 그래서 이걸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합리론이야. 그 간접론은 뭐냐? 자, 이걸 합쳐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통 붕어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붕어빵을 이제 만들 때 붕어빵 틀이 있죠. 예. 틀이 있는데 이 틀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넣으면 여러 가지 붕어빵이 만들어지잖아요. 틀 자체는 어디에서 나냐면 합리론에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은 간접론에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태어날 때마다 달라. 그렇지만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간접론은 이제 정리하면 인식 주체가 있고 인식 대상이 있어요. 인식 주체는 관념을 통해서 봐. 그래서 인식 대상은 어떤 건지 잘 몰라. 우리가 인제 뭐냐면 어떤 존재가 여기 바깥에서 보는데 우리가 관념이란 틀 앞에서 이제 이 합리론의 영역을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요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관념이란 틀은 이제 뭐냐면 합리론이지만 관념 내용은 경험이잖아요. 요 틀에서 보면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강호동을 이제 보고 어떤 여자분은 '아 내 스타일이야.' 하신 분도 있고 '난 본류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관념의 틀은 다 갖고 있지만 남자를 보는 관념의 틀을 갖고 있지만 그 관념을 이제
그동안은 남자를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내 어떤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학에 도입되면 자 인식 주체는 역사가고요. 인식 대상은 역사 사실이야. 근데 역사적 사실은 이게 객관적 판단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사실 인식 대상을 이제 역사 사실 받을 때 그게 관념을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관념의 내용이 다르죠. 인식 주체 역사가의 어떤 경험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관념을 받아들일 때 이 관념의 틀 속에서 인제 그 역사가의 또 경험을 이렇게 짬뽕해 갖고 받아들일 때 이 역사 사실을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관념의 틀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믹스할 때 뭐냐면 인식 주체인 역사가는 각각 다르게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인식 주체의 역사가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현재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역사가들은 현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해 현재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대사를 연구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가 되는 거야. 아무리 고대사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제 관념의 내용이 결정되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에 뭐냐면 생각에 따라서 다 고대사가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념론자들은 역사의 객관적 팩트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인제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 다르게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주의와 또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뭐 관념론자 하면 이제 남색책에 보면 드루이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설명은 안 했지만 드루이진이 있고 여기 있네. 드루이진. 그다음에 인제 뭐 딜타이 그다음에 인제 좀 약간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콜링우드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예. 콜링우드 뭐 크루체 뭐 등등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들 안에서도 좀 의견이 달라요. 예 의견이. 그치만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랑케의 역사 비판은 동일해. 그리고 현재주의를 강조한다. 요건 동일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드레이라는 사람은 제가 여기 집어넣었지만 이거 관념론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실증주의하고 좀 가까운데 이 사람은 관념론자는 아니지만 관념론의 영향을 받았어. 예. 어떤 분이 관념론자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관념론에 영향을 받은 언어 분석 철학자 요 정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관념론하고 실증론을 이제 플러스시키는데 관념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관념론자가 아니라는 게 기본서엔 두 가지로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아요. 관념론자들 인정하는. 이게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포괄 법칙을 이제 뭐냐면 인정하진 않지만 준법칙적 일반화 요 정도.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일반화 정도의 어떤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준법칙적 일반화 정도는. 이게 노란 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드레이의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 보시면 도식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 예.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관념론자는 도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레이 같은 사람은 딜테이나 콜링 같은 관념론자는 아니지만 '관념론에 영향을 받았다.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념론자들이 인제 뭐냐면 공통된 특징이 인제 여기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역사의 특성은 현재주의 역사인식이다. 아까 설명했죠? 이 관념이라는 것이 관념의 내용이 현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주의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학문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역사의 고유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자연과학과 동일하다라는 걸 부정하죠. 자 과학은 자연계 사건, 연구를 외면적인 강조하는 데 반해서 역사는 역사적 사건, 인간의 행위, 내면을 강조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요 내면에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사고의 역사 과정을 강조하는데 행위자의 내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과거의 행위자의 사고가 행위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한 점. 이것을 인제 했는데 이거 뭐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상의 역사는 역사적 과정에서 단순한 사건의 과정이 아니라 행동의 과정이며 행동을 과정할 때 그 인간의 내면이 있죠. 이 행동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 이걸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사상의 역사는 인제 누가 강조해 프로체라고 콜링우드가 강조했죠. 물론 약간의 의미는 달라요.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 자,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모든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그 뭐냐면 역사는 사실 치사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고대사 연구해도 결국에는 이제 현재 필요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종시대 때 소통을 연구하는 건 뭐냐? 근세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간접론자들이 있죠. 왜? 우리 시대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조선시대를 연구하거든요. 그럼 조선시대도 뭐가 되는 거야? 현대사가 되는 거죠. 예. 현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드로이젠의 이제 논리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그 철학의 인식 과학은 설명이고 역사는 이해인데 역사는 이해를 강조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게 설명이 뭐고 이해가 뭐냐 이거는 학자마다 좀 이렇게 달라. 남색 책 보시면 주구장창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뭐냐, 이해가 뭐냐, 그거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요. 예. 물론 명칭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뭐 방가로 이렇게 가로쳐 놓고 기입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게 뭐냐, 요게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라는 건 좀 나오긴 그래요. 하여튼 요게 보면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걸 이제 설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해는 개별적인 것들 그 특성과 의미를 이끌어가는 건데 역사는 뭐냐면 요게 초점을 맞춰졌다. 이해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딜타일을 볼게요. 자, 딜타일은 인제 요번에 22 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 딜타일은 이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차이점을 인제 구분했는데 물론 이 사람은 난케사상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간접론자의 공통점은 난케를 되게 싫어해. 뭔가 예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 정신과학, 자연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외면적인 여러 형상들의 감각적 지식을 강조한 반면에 정신과학은 인간의 정신이요. 내면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사는 어디에 속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정신과학에 속하겠죠. 예. 자연과학이 아니라 제가 발음이 좀 약간 헛나온 것 같은데 예. 자, 알아서 드시고 자, 이해의 과정은 체험, 표현, 이해의 순을 가지고 있어. 체험은 모든 그 정신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제 조건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표현의 변화는 그 새로운 이해고 그래서 이해라는 건 다른 사람 속에 나의 발견을 가져는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체험이라는 건 뭐냐? 제가 어떤 것을 내가 겪었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임용시험에는 지금 예를 들죠. 여러분은 임용시험 보니까 예. 임용시험을 인제 보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체험을 했죠. 체험을. 그래서 내가 합격했어. 합격하면 인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 수기를 통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합격 수기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한 거야 이걸. 그래서 이해를 한 순간 나름대로 자기도 또 간접 체험을 한 거죠. 이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뭐냐면 나중에 학교할 때 표현하고 그걸 또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체험, 표현, 이해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인제 서로 연결되면서 순환적으로 가고 이 순환이 점점 이제 뭐냐면 확대돼 나간다. 이게 인제 이해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 딜트의 논리가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 속에 나를 발견 합격 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인제 임용시험 때 어려운 거 있잖아. 지금 나의 어려움과 지금 동일하잖아. 감정이입을 하면서 합격 수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해는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에 자신의 입장을 전이시킨다. 그 입장의 전이는 추체험이다. 요거 외워 두셔야죠. 이 추체험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체험을 상상적으로 다시 체험하고 재구성을 의미를 형성한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추체험이라는 의미는 또 뒤에 역교론에서 나와요. 역사 교수 그러니까 뒤에가 아니라 앞에 설명했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역사학습 관련된 내용 할 때 추체험을 뭐라고 했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추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추첨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딜테일의 추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딜테일 추첨은 이게 뭐랄까 역사 교육론의 감정이입과 추첨을 나누잖아요. 예. 감정이입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이 용어가 역사학에 사용하는 용어와 역사 교육에 쓰는 용어가 다르고 또 역사학에서도 학자마다 또 달라. 이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추천 나왔다 해서 '아 이거 뭐냐면 역교내에서 내가 이제 역사 교육에서 그 교수 학습 방법에서 그 추체험 아니냐. 감정이입에 있고 뭐 추체험 차이점. 그래서 추체험은 내가 생각한 걸 표현한 거니까 추체험이다. 딜테일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딜테일은 역사학자고 우리가 인제 하면 뒤에 앞 부분에 역사 교수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은 역사 교육학자들이 쓴 거야. 전혀 달라요 이거는요. 예. 구분하셔야 돼.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크로체와 콜링우드. 유명하죠 이 사람. 뭘로 유명할까요? 우리는 이제 기출을 공부하니 임용 공부하니까 기출에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간접론자는 똑같고 디폴트 값이고 첫 번째로는 현재주의, 현재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사실을 강조해 랑케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사상의 역사. 그다음에 현지 역사를 되게 강조한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의미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쿼츠를 보죠. 자, 이 역사 이해의 논리를 구체화시켰고요. 이 사람의 이제 역사의 연구 목적과 방법은 철학적, 역사적 철학적이고 역사의 목적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데 했다. 그리고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이때 사상의 역사는 건 역사가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사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콜링우드 얘기하겠지만 콜링우드도 사상의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콜링우드가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의 생각이 반영한 게 사상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점을 결정할 때 고유할 점을 이제 고려한 보는 것이 사상의 역사야. 이게 좀 다르죠, 의미가. 예. 자, 그다음 역사학의 인식은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아까 좀 설명했죠. 그 역사 사실은 현재 역사가의 관심이 뭐냐면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아까 전에 이제 랑케를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던 거야. 그 예문 자체가. 역사가의 사유를 통해서 현재 재구성된 사실만 역사를 주장하면서 랑케 같은 문화학적 역사, 연대기 중심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이제 지칭했냐면 죽은 역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역사가들의 어떤 이게 뭐냐면 손길이 닿아야지만 이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어떤 주관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체는. 예. 자 그다음 콜링우드를 보죠. 이 콜링우드 관련된 내용은 남색 책에도 있고요. 그다음 노단 책에도 있어. 예. 근데 제가 이제 노단 책까지 읽으라고 좀 뭐냐면 권해 드리진 않지만 노단 책을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노단 책이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콜링우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남색 책하고 이 노단 책을 중심으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역사학의 이해 특성은 인제 그 다른 관념론자들과 비슷해요. 고유성, 개별성, 행위자 내면 탐구, 역사 사고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인제 앞에서 얘기한 사상의 역사를 인제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사상의 역사를 알기 위한 세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내용도 있어요. 요 앞부분은 각자 읽어 보시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상이라고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죠? 역사적 행위자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들을 인제 를 뭐냐면 사상의 역사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이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 뭔가 객관적인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제 그 앞에서 했지만 콜린우드 코우치 같은 사람도 관념론자지만 어떤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인정해. 그렇지만 여기가 좀 뭐냐면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역사적 행위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어
그걸 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돼? 팩트 파악이 돼야 돼.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사실관계. 사실. 어. 그래서 사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뭐냐면 과거의 사실, 객관적 사실 파악을 해야 돼.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처해진 사항들. 어.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언적 상상이라는 거죠. 네. 선언적 상상이 뭐냐? 여기는 뭐 제 노란책에 얘기하면 주어진 증거부터 논리적으로 영역하고 역사적 지식의 필수적 조건이다. 여기 이제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제 이 선언적 상상을 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팩트,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료가 객관적 사실 그대로 100% 말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꿔야 돼. 뭘로? 선언적 상상을 메꿔야 돼. 근데 이 선언적 상상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건.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뭐와 또 연결되냐면 보관하고 삽입이라는 개념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족한 뭘 직관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메꾸는 거야. 선언이라는 건 경험 이전인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어떤 이런 거 있잖아.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있는데 바람핀 거. 그 우리가 이제 뭐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여자 친구가 바람을 폈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잖아. 필이 오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적 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객관적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어. 그러면 인제 인간의 내면을 봐야겠죠. 이때 이제 두 번째 인제 과제가 있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기죠. 이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야 돼. 자, 내면을 파악할 때 이제 방법론이 뭐냐면 제사고와 재현이야. 그래서 역사가가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사고의 과정을 재사유하기 위한 역사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된 예문이 인제 뭐냐면 노란 책이나 뭐 남색 책에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제사고가 이제 재현을 보면 역사가 테오도시우스 법전을 읽고 있으면 어떤 황제의 칙령 앞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황제가 다루려고 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죠. 황제가 생각했던 거와 그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황제가 처했던 상황을 자신의 처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여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스스로 생각해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예문에서는 제사고와 재현을 그냥 같이 설명하고 있어. 구분해서 뭐냐가 구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뭔가 이제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 앞에서 얘기한 거 이거는 제사고 단계야. 근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뭐예요? 이걸 증거로 뭐냐면 확증을 해야 되잖아. 이걸 재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제사고와 재현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 나눠진다고 해도 실제 같이 넣어졌어요. 예 같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하는 동시에 머릿속에 이제 가설이 있겠죠. 이걸 이제 뭐냐면 역사 사료를 찾아서 검증하는 거야. 이것을 제사고 재현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행위자 사상이 무엇인가를 역사 아는 마음을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제사고고 그리고 인제 행위자가 과거 행위를 재현하는데 이때 재현을 할 때 인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충분한 자료가 있어도 행위가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오타네. 예. 역사적 자료가 자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예 여기까지. 자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자료가 있어도 행위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면 또 우리가 이제 제사고나 재현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있냐 이 재현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 사고를 제사고고요. 제사고하여 역사적 행위자의 상상적 재구성 인식하는 활동. 재현은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제사고는 머릿속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증거를 토대로 또 뭐냐면 사고하는 것이 재현이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고 행위자 동기나 목적 의식 이런 것들. 그래서 재현은 머릿속에 생각해 보고 그걸 이제 역사적 사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제사고와 재현은 뭐냐면 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노란책이나 남색책 예문도 같이 이루어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료가 뭐냐면 충분한 자료는 분명히 재현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도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서 사회적 상상이나 뭐 이런 자료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요렇게 이제 선언적 상상을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사과 재현을 통해서 뭐냐 동기를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과 동기를 파악할 그 목적이 어떻게 목적이 뭐냐? 그건 뭐냐면 현재를 이해하게 한 거야. 세 번째가 무엇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는 현재의 가치가 있다. 현재성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경험을 현재에서 재생한 것은 과거에 대한 역사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면 역사적 행위자가 고려할 건 사회적 조건이나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사회적 조건이나 이 내면을 고려할 것인가? 그건 뭐냐면 그 사회적 구조 사회적 조건이나 내면을 고려하면서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를 고려한 이유는 뭐냐? 그건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뭐냐 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사회적 상황은 이제 보관하고 삽입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사고 재현 같은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사고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는 거고 그 생각한 것을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고를 하는 걸 재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다. 그렇지만 재현하고 재사고는 요렇게 만약 개념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서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게 또 용어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재현이죠. 재현이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인제 그 또 얘기할 때 자기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시뮬레이션 재현도 있거든요. 이거하고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재현과 여기에서 말하는 재현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이게 재정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앞에서 인제 크로치하고 콜링우드가 사상의 역사 차이와 현재 역사의 차이 그 현재 역사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미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자, 크로체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에요. 근데 콜링우드는 역사가 취급하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인제 뭐 그 서현준 선상이나 그다음 재사고 재현이나 그다음에 현재성은 다 이제 뭐냐면 요걸 알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역사에서 현재의 의미가 뭐냐? 자, 코어치의 현재의 의미는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가 처해 있는 현재죠. 어 그래서 이제 있고 콜링우드는 역사가가 과거 상황을 이제 재현할 때 현재의 사상과 경험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들만 본다라는 의미고 콜링우드는 어떤 역사적 행위를 볼 때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재의 사상과 경험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냥 미묘하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요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상의 역사와 현재 역사에 대한 어떤 크로치와 콜링우드 입장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그래서 인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간접론자들을 쭉 살펴봤고요. 예. 물론 이제 간접론자 외에도 현재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요걸 이제 남색책에서는 되게 이제 많이 서술돼 있는데 이 뒤에 제가 서술돼 있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남색책에서 현재 역사 관련돼서 강조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제임스 로빈스라는 사람도 있고 현재 역사, 찰스 비어드,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카르페크도 있다. 카르페크는 인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제 나름의 역사가다." 이렇게 있는데 요 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뺐긴 뺐는데 이거 빼면 안 되는데 일단 필요 없어 가지고 빼 버렸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현재 역사가들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별 중요성이 떨어져 갖고 이제 뺐는데 요거부터 이제 볼게요. 제임스 로빈스 남색책에 나온 사람이에요.
역사가 역사인식의 기점은 현재이며 역사 소설의 출발점은 역사가 현재인식이다.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현재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역사 지식을 강조하면서 호용성을 중시했다. 어, 그래서 이제 일어난 그대로를 기술한다. 랑케의 인식을 비판하고 어떻게 현재가 일어나는 걸 강조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있고 카를 베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사가는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또나 각을 인식할 수 없다. 역사는 현재의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뭐냐 전문적인 역사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개인의 역사든 뭐든 사회를 보는 역사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역사가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요 많이 나오면 '아 이 카르페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찰스 비어든의 과거는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의 관심과 사회에 따라 재구성된다. 그래서 랑케의 어떤 사관의 자아 소굴을 비판했다. 자기를 죽여라.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요. 그다음 카. 요 사람도 좀 기억을 하죠. 이에이치 카는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역사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대학교 1 학년 때 역사 입문책으로 역사는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이며 인간에게 과거 사회를 이해시키며 현재 사회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증식시킨 데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여긴 거야. 그래서 그리고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에 도움이 주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관성하고 객관성을 강조한다. 또 주관과 객관을 또 강조한다. 그러니까 랑케사하고 관념론을 뭐 절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가들의 이제 역사적 사실 부담 없는 부당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제 사실과 역사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정의했죠. 과거의 여러 사실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과거에 끊임없이 이제 현재에서 이렇게 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죠. 죽어 있는 사실들, 여러 사실들. 그리고 현재와 연결시켜서 이걸 알면 앞으로의 미래에 인제 뭐냐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 말이 이런 것을 한 거야. 현재의 문제점 해결해서 과거의 역사의 사실을 깨워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면 앞으로 미래는 여러 가지 그 발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 객관과 주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랑케하고 뭐냐면 관념론을 합쳐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보시면 이제 세계사 인문이나 뭐 이런 그 책 있죠.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역사 연구 방법론 할 때 자주 이제 이해치카 같은 의견을 많이 소개시켜 주거든요. 요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현재를 강조하는 역사가들을 좀 설명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사학으로 넘어갈게요. 신사학을. 자, 신사학에 이제 보면 신사학은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랑케사학을 비판했어. 예. 그 랑케사학을 이제 비판하면서 과학적 논리가 교조되고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다. 연구 방법론 기준이 원시과학적이고 과학과 문학이 혼합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러티브 같은 걸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비판하면서 뭘 받아들이냐 하면 신사학은 사회과학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역사학을 어떻게 포지션을 정했냐면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심화 규제는 덮을 적어 놨는데 인문학하고 사회과학의 여기 중간 교집합이다. 이 역사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랑케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을 받아들였다. 근데 주의할 점은 랑케사학을 비판했다고 해서 뭐 사료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뭐 부정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료 분석 방법은 랑케사학을 이제 뭐냐면 비판하든 말든 간에 디폴트 값이야. 이거 잃으면 요거 자체가 뭐예요? 역사학은 상실되는 거야. 이 문학이야, 문학. 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럼 신사학개월 인제 보죠. 신사학개월은 20 세기 초반에 인제 등장했던 내용인데 내용을 볼게요.
랑케식의 어떤 이야기책, 사건 중심 역사에서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와 역사 소설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정치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 탈피해서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여러 분야 속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개별적인 사건보다도 가정, 구조 이런 걸 규명하고요. 일반화와 인과적 설명을 중시하고 현재 문제 해결을 중시했다. 다양한 자료를 이제 활용하면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역사 연구에 이제 서서히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사학, 대표 사람이다. 학파가 계양사학, 뭐 신경제사, 아날학파, 네이먼, 독일 사회구조사 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아날학파라든지 독일 사회구조사라든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막스 이론 있죠. 막스 이론은 물론 이제 역사학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지만 역사에 큰 영향을 줬죠. 예. 하여튼 요런 걸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심화 교재에 좀 정리해 놨는데요. 이 남색책이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사ke열의 내용을 쭉 정리를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있고 파란 책에 보면 뭐 사회과학 역사에 도입될 때 문제점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한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뺐어요. 예. 그래서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날학파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날학파는 한 두 문제 나왔나? 독자적인 문제도 한 문제 나왔고 예전에 한번 겉다리식으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 예. 그게 아날학파 유명한 학파이긴 한데 자, 뭐 이렇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 아나학파의 지적 배경은 뭐냐면 랑케의 정통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역사학 이론과 방법론에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의 정통 타파를 포방을 했어요. 원래 그 당시에 프랑스 사학은 랑케의 어떤 팩트주의가 이제 만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했죠. 그리고 사건이나 개인사 중심의 정치사나 사건이나 그 개인주의 정치나 사건사 영역 이게 랑케의 정형적인 특징이잖아.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날학파 같은 게 처음 나올 때 이게 1929 년인가 30 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사학사 연보 이 아날이라는 말이 여기서 연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역사가들이 3대 우상이 있다. 그래 갖고 이제 뭐 정치를 있고 그다음에 개인을 강조하고 연대를 강조하죠. 정치, 개인, 연대. 제가 글을 잘 못 써. 예. 글하고 글 잘 쓰고 발음이 정확했으면 약간 이제 일타 강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정치, 개인, 연대인데 이게 다 이제 뭐에서 강조하는 거야 이거. 정치, 개인, 연대. 요거 남께서 강조하는 거잖아. 이걸 타파하자고요. 3대 우상이라서.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보다는 사회경제를 강조해요. 요 학파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요 학파들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대보다는 또 구조를 강조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죠. 집단, 계층, 계급 이런 걸 강조해. 그러면서 인제 하게 되고요. 랑케사학은 인제 랑케사학이 아나학파는 이 계보를 보면 아나학파 계보면 4 세대로 구성돼 있어요. 예 아나라파.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이 요 앞에는 이 랑케사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여기까지는 이 사람은 이제 랑케사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요 페브로알리 브루크부터는 1 세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브루데리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브루데리죠. 브루데리 2 세대고 그다음에 심성사 고흐프가 인제 부터 해서 3 세대 그리고 우리가 신문화사라고 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게 신문화사인데 이 신문에서 미시사 강조를 하는 거 있죠? 요 애들이 4 세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 주실 때 인제 어디냐면 이 부유대 2 세대하고 요 신문화사가 연결돼 갖고 인제 4 세대 요것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나학파는 뭐가 강조되면 장기 지속의 역사를 강조한다. 어 그래서 장기 지속적인 어떤 새로운 역사 시간 설정을 통해서 종래 단기에 걸친 역사와 결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지속의 구조를 강조한다. 역사는 떠받치는 일종의 넓은 위의 하부 구조가 존재하며 사회 그 하부 구조 외에는 이제 하부 구조는 지리적 환경, 뭐 기후적 조건, 사회경제적 구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부 구조인 동시에 역사에 대한 또 한계 내지 제약을 또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역사학에서 이제 아나라파가 강조한 것은 장기 지속, 장기 지속과 관련된 구조 요걸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유대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 일단 이름부터 외워 두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야. 예. 그 예전에 아마 94 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이게 뭐냐 요걸 설명하면서 요거 두 개 개념을 좀 설명할게. 구조와 장기 역사. 자 부유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보면 자본주의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통 그 당시에 산업혁명 시기만 봤거든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18 세기 후반부터 인제 쭉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 산업혁명 시기만 이제 딱 찍어서 봤어. 예 딱.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일어나게 한 거는 인정하겠지만 산업혁명 이전부터 이 자본주의가 탄생한 어떤 흐름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보면 이 사람은 바다를 이제 비교해 갖고 근데 심층에 뭐가 있었냐면 생활경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차지하는 게 교환경제고 그다음에 포면을 보는 게 자본주의야. 그래서 일상생활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역사에서는 산업혁명부터 해 갖고 자본주의 역사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뭐 몇십 년?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언제 어디까지 쭉 거슬러 보냐면 15 세기까지 거슬러 300년 단위로. 예. 그래서 300 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인제 해 갖고 장기적으로 이 변화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런 변화 그래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교환 경제를 이끌고 그다음에 교환 경제의 변화들이 자본주의 그래서 300년 동안 장기 지속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런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그리고 뭐냐 구조라는 개념을 했죠.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표면 밑에 있는 심층에 깔려 있는 것들을 구조라고 하거든요. 뒤에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인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밑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것을 구조라고 해요. 두 개 합쳐 가지고 이 구조를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장기 지속과 구조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단순히 산업혁명 단기에서만 단기적 시간 단위의 어떤 변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15 세기 때부터 일상생활 변화들이 쪼금씩 변화되고 이것이 교환 경제를 불러일으키고 교환 경제가 결국에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장기 지속과 구조 를 가지고 설명했다. 300년 단위의 장기 지속과 보이지 않는 근거까지 설명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런 장기 지속과 구조를 가지고 보유대가 물질문의 자본주의를 설명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인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을 분석하죠. 조직된 집단이나 사회적 인간을 본다. 그래서 인제 시간의 계열 관계 속에서 계열계 계요 계 시 시간의 계열계 속에서 파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대 우상을 타파한다고 이제 연결시켜 보면 자 3대 우상이 뭐였죠? 정치, 개인, 연대죠. 어 그래서 개인을 타파하고 뭐야 집단을 가는 거죠. 정치, 개인, 연대를 뭐냐면 타파하고 개인을 타파해서 집단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 의식주 같은 일상적인 물질 문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물질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는 무명의 대중의 뭐냐면 어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이에는 비판도 있어요. 자, 정치사 중시의 장기 지속 구조에 흡수하는 여부고 과연 정치사 같은 이제 이거는 단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장기 지속의 구조에서 흡수하냐. 경제사 같이 이제 사회사 같이 이런 것들은 장기 구조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고 산업사회가 역사적 산업사회 역사의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이 그들의 연구가 18 세기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18 세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들은. 그리고 자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간 의미보다 통계를 위한 인식한다. 앞에서 했지만 역사적 인물보다 무명의 대중을 관심해 집단과 근데 이 사람들 일일이 파악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과 무명의 대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에 어 뭐냐면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비판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주로 제 생각에는 그 1 세대나 2 세대의 비판 같아. 뒤에 이제 3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이제 개인이나 이런 것들에 인제 초점을 맞추죠. 심성세나 4 세대 학파는. 근데 여기는 초창기 때 아나라파 관련된 내용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3 세대 같은 경우에는 1-2 세대가 이제 어떻게 살아갔을까? 통계적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네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보급률이 어떻고 그다음 자동차 보급률이 어떻고 이게 다 통계에서 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인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죠. 예. 멘탈리티. 예. 그러니까 심성사 연구로 바꿨다. 3 세대 학번. 그래서 이 3 세대부터 인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4 세대 학파가 이제 신문화사 연결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잠깐 보다가 요게 신문화사 연결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건 4 세대 학파예요. 4 세대 학파. 예. 그래서 이제 고치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고칠 때 다시 수정할 때 올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약간 언급됐었어. 언급. 약간 언급됐었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자, 마르크스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조라는 개념이 형성됐다 창안했다고 했잖아요. 그 구조가 뭐냐? 앞에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합쳐 놓은 걸 구조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인제 유용원, 이익 이런 사람들 있죠? 정의원 이런 사람은 인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신앙이라는 개념, 중상주의라는 개념, 중농주의라는 개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신학의 구조죠. 이게 두 개 합쳐 놓은 거. 그래서 유용 같은 이익이나 이런 것 같은 사람들 신학자와 그다음 이 사람들 중상주의, 중농주의 뭐냐면 이렇게 신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합쳐서 우리는 구조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조를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다. 하부 구조는 경제야. 예. 상부 구조는 헌법, 법률, 종교 등등등이 다 앉아 있는데 여기에는 하부 구조인 경제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줘. 물론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사람도 있고 결정한다. 영향을 줬다는 건 이제 70%는 이제 뭐냐면 영향을 준 거고 결정은 100%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이 말을 이제 잘 대변한 말이 이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서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유명한데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노동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사라기 때문에 교사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예. 이거야. 만약에 내가 교사다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교사가 되는 건 이거 자기 뭐예요 이건 허언증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정신병자인데요. 자, 하여튼 노동자가 왜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냐. 당연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갖는 거지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역사의 원동력은 물질적 생산력이고 그에 대한 발전 단계며 우리가 발전 단계 유명하죠? 예, 5 단계 단계. 그래서 이제 원시 공동체, 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산의 발전은 신구세력 간의 충돌이 되고 결국에는 사회혁명이 나고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또 연결되냐면 서양사와 연결돼. 서양 사상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마르크스 이론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서양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인제 연구 방향을 볼게요. 자, 연구 방향을 보면 앞에서 이제 사적 유물론에 보면 여기가 이제 하부 구조고 이제 상부 구조인데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구조적 마르크시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건 100% 야. 예.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갖는다는 거야.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구조 결정을 보다는 뭐냐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결정되지 않아. 예. 확률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걸 통해 상부 구조의 어떤 자율성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보이죠.
내가 그 뭐냐면 노동자인데 내가 노동자인데 지지하는 정당은 보수적인 정당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 이게 이제 약간 그 그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했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3 인당을 찍는 사람도 있지만 3 인당이 아니라 노동당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당연히 그 노동자들은 3 인당을 지지해죠, 노동자 의식이 있는데. 근데 그 뭐 히틀러를 지지하고 보수당을 지지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노동자단에서 모든 그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지만 자기가 노동자지만 다른 불주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파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이다. 경제 결정론주의자들 시각을 좀 볼게요. 구조적 마르크스 100%다.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구조적 관점에서 거시 역사 주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유물론에 입각한 구조의 심을 강조하고 발전 단계로 입각해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해 문제, 계급 구조나 계급 투쟁을 연구한다. 그래서 약간 정통 막시즘에 입각한 거죠.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의식과 역할과 민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해서 인간의 의식과 문화의 영향을 주목을 경한다. 내가 정해진 위치가 곧바로 의식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정해진 범위를 벗어서 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문화의 어떤 정치적 의미를 추구하고 인류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걸 이제 멘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급이라는 건 고전적 객관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인식하고 계급 의식은 사상 제도 속의 구체적인 경험을 인식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상층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어떤 게 아파트를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 자동차도 어느 정도 이제 비싼 거 가지고 있고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등등 뭔가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약간 구조적 마르크시즘하고 이제 관점이 이제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뭐냐면 물론 이제 경제 기반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 뭐냐면 코드가 맞아야 돼. 중상층이야. 그래서 이제 그 중상층을 정의할 때 나름대로 교양 의식을 갖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적 의식도 갖고 있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요런 걸 강조한다고 유럽에서는. 어.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것도 뭐냐면 경제적인 것보다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뭐냐면 서로 비슷한 코드에 있는 사람끼리 이제 뭉친 게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거와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영향을 보면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크스 역사의식의 영향이에요. 남캐는 그냥 보이는 것만 강조했죠. 눈에 보이는 1 차적인 사실주의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르크스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강조하잖아. 그래서 역사적 구조와 가정이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역사 설명 간접틀을 유물론적 틀로 대체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랑케가 랑케란다. 그 랑케의 어떤 이제 1 차적인 것들을 극복하면서도 여기까지 이게 이제 끊어서 읽어야 돼요. 네,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간접적 틀에서 유물론적 틀로 대체했다. 이거는 인제 약간 사상사하고 이제 동일한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간접론이라고 하는 얘들은 헤겔 있죠. 헤겔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헤겔하고 포이어바크가 있어. 포이어바크가 있는데 포유바크인가? 하여튼 포이어바크가 있는데 이 포이어바크의 유물론을 결합시킨 거야. 그래서 간접론의 행계는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 간접의 틀을 뭘로 바꿔버리면 물질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이 마르크스 이론이죠. 예. 그래서 요걸 말하는 간접론의 틀을 뭐냐면 정신이 아니라 포이어바크의 물질로 뭐냐면 채워넣으면서 유물론의 틀로 대체시켜 버렸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독일의 이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사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예.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하죠, 요거는요. 예. 그래서 내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사부터는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